와우! 달순의 라이브! 리버풀이 왼쪽 풀백인 코스타스 치미카스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오피셜이 떴는데요. 리버풀은 왜 왼쪽 풀백을 새로 영입했던 걸까요? 여러분들 그 리버풀의 축구를 가리켜서 우리 이런 이야기 하지 않나요? 풀백이 다 하는 축구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물론 설마 뭐 진짜 풀백이 다 하는 건 아닌데 풀백이 그만큼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기존에 오른쪽 풀백 아널드 프리미어리그를 넘어서 현역 최고였던 풀백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왼쪽에 로버트슨 같은 경우도 정말 스탯이라든지 팀의 어떤 공헌도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 로버트슨과 아놀드 라인을 가리켜서 워낙 뛰어나니까 이 풀백이 다 하는 축구 아니냐 이런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미로 좀 부르는 거고요. 또 실제 클롭 감독이 이제 축구가 우리가 표현할 때 개겐 프레싱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개겐 프레싱이 경기장 어떤 특정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는 축구를 바로 우리가 개겐 프레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공격할 때는 공격의 숫자를, 수비할 때는 수비의 숫자를 어떤 지역에서든지 수적인 우위를 확보하려면 이게 되게 중요한 포지션이 뭐냐면 바로 풀백입니다. 풀백이 수비할 때는 쭉 내려와서 진짜 수비수처럼 뛰고 공격을 할 때는 또 위로 올라가서 앞쪽에 숫자 싸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풀백이 또 이 개인 프레싱 전술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바로 리버풀의 축구를 가리켜서 이게 풀백이 다 하는 축구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풀백 이 두 선수는 정말 좋습니다. 뭐 사실 아널드와 로버트스는 그렇게 특별히 할 얘기는 없는데 야, 이 백업이 좀 고민 있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 개겐 프레싱 하려고 위아래로 막 어마어마하게 뛰는데 이 두 선수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닙니까? 혹시 부상을 당한다든지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고민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게 사실이죠. 이 양쪽 풀백에 대한 백업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른쪽은 약간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어요. 일단 아널드가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보면 네코 윌리엄스라고 하는 선수가 지난 시즌 말미에 쭉 올라오면서 나이는 어려요. 만으로 19살짜리 선수인데 이 선수가 그래도 이제 아널드의 뒤를 받치면서 아널드가 조금 힘들 때 받쳐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데뷔했는데 네코 윌리엄스가 3경기 선발, 3경기 교체 이렇게 좀 뛰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 잘 키우면 좀 되겠네. 아니면 정 급하면 어떻게 돼요? 조 고메스, 이 센터백을 보는 조 고메스를 오른쪽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됐었는데 왼쪽은 어떤 게 왼쪽? 네. 이 로버트슨 있는 왼쪽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밀러 와봐, 밀러. 제임스 밀러 해가지고 이제 가끔씩 뜯기기도 했었는데 그 밀러가 이제 만으로 34 좀 그 형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중간에 좀 힘들어하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거 밀러만 갖고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 있었어요? 또 역시 19살의 그 야세르 라루치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는 이번 원래 이제 뭐 이 선수 잘 키워볼까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저 좀 더 많이 뛰는 데로 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계약이 내년까지인데 라루치가 저 조금 더 뛸 수 있는 팀으로 가서 뛰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계약 연장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라루치가 만약 이렇게 좀 떠난다고 한다면 밀러는 나이가 들었고 그러면 이제 로버트스 혼자 이게 다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치미카스 선수를 왼쪽 풀백으로 해서 딱 데려온 거죠. 그러면 로버트슨과 함께 왼쪽으로 한번 책임져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느 정도 양쪽 풀백이 좀 뭐 혹사라는 표현까지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뛰었는지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오른쪽 아놀드 같은 경우는 38경기 지난 시즌 다 뛰었습니다. 네. 선발로는 35경기고요. 나머지 3경기는 교체였는데 어쨌든 경기 수로 하면 38경기 뛰어서 4골과 1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김덕배에 이어서 어시스트 랭킹 프리미어리그 전체 2위였고요. 로버트스는 만만치 않습니다. 모두 36경기 뛰었습니다. 34경기 선발, 2경기 교체, 2골과 1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어시스트 전체 랭킹 3위. 그러니까 진짜 여기는 양쪽 풀백이 다 했어요. 출전 시간으로 따져봤더니 아놀드는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3176분입니다. 로버트스는 3113분입니다. 이 기록은 프리미어리그 전체 수비수들 있죠. 싹 다 합쳐가지고. 수비수들 중에 아놀드는 13위, 그다음에 로버트스는 14위에 해당되는 기록입니다. 근데 이게 지난 시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그전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아놀드가 29경기 좀 뛰었었고요. 그리고 로버트스는 36경기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로버트슨 같은 경우는 거의 쉬지 않고 지금 2시즌 그 이상 계속 뛰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 필요했던 거다. 그래서 원래 모레노가 그쪽 원래 있었잖아요, 왼쪽. 근데 이제 모레노가 떠나면서 진짜 그다음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막 밀러 내리고 막 이렇게 했던 건데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제 그 노리치의 그 자말 루이스라든지
아니면은 레알 마드리드 정말 세비야로 임대 가서 뛰었는데 시리오 레길론이라든지 아니면 본머스의 러이드 켈리와 같은 선수들을 이제 영입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이제 뭐 특히 이제 이 자말 루이스 같은 경우는 이적료가 제대로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치미카스를 이제 돈 겁니다. 그래서 치미카스 딱 전격적으로 영입을 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거 자말 루이스 영입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하죠? 그냥 아 그래 안 되니까 이렇게 사자. 그래서 이렇게 훅 산 겁니까? 패닉바이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뭐 그런 느낌입니까?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영입한 겁니까? 아 그러면 약간 좀 이런 분들이 계시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번 입단을 공식화하면서도 밝혔지만 2018년부터 3년 동안 지켜봤던 선수래요. 네, 꾸준하게 치미카스를 좀 지켜봤고 그래서 이 리버풀의 스포츠 디렉터인 마이클 에드워즈가 있는데 그 얘기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봤고 3년 동안 우리가 지켜봤는데 그래서 원래 그 니스하고 나폴리 같은 데서도 이 선수를 좀 원했었거든요. 치미카스를 막 데려가려고 했었는데 야 데려오자. 이 선수 괜찮아. 우리 계속 지켜봤잖아. 그래서 올림피아코스에서 뛰면서 보면 지금 총 올림피아코스에서만 뛴 걸 보면 86경기를 뛰었는데 12개 어시스트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꾸준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토트넘과의 챔피언스 리그 그다음에 근데 토트넘 챔피언스 리그 떨어지니까 이제 유로파에 나갔는데 유로파 나가서 아스날이나 울버햄튼과 경기를 했잖아요. 계속 지켜봤던 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정도의 어떤 능력이면 괜찮겠다. 라고 해서 이번에 선택을 한 겁니다. 일단 제가 봐서는 치미카스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리버풀이라고는 엄청난 큰 팀이고 그다음에 스스로도 원래 이제 올림피아코스에 있으면서 좀 어렸을 때는 지금 24살 선수거든요. 좀 어렸을 때는 덴마크하고 그리고 그 네덜란드에 잠깐 임대 가서 뛴 적은 있는데 본격적으로 정식 이적해가지고 이제 해외 생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될 텐데 아마 스스로도 커리어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고 물론 대표팀도 지금 커리어 이렇게 3경기 정도 뛰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괜찮을 거다. 아 그리고 그 얘기하던데요. 치미카스가 그 동생 포함해가지고 다 집안이 리버풀 팬이었다고. 예, 너무 기쁘다고. 뭐 이런 것도 괜히 동기부여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선수냐 이런 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 치미카스 어떤 선수냐. 일단 제가 비교를 좀 하는 게 좋잖아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아놀드하고 로버트슨 히트맵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리버풀은 풀백이 다 하는 축구라고 얘기해드렸는데 정말 그냥 이 터치라인 쪽이 아주 시뻘겁니다. 그냥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막 어마어마하게 치고 막 하니까 예. 이제 그러면 이 두 선수의 어떤 뭐 아놀드나 아놀드 진짜 올라가서 크로스 정말 미친 크로스죠. 그리고 이제 로버트슨 같은 경우도 정말 올라가서 막 이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정말 좋은 선수인데 치미카스의 지난 시즌 제가 이 챔피언스 리그 뛰었을 때의 평균 히트맵을 좀 구해왔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좀 어때요? 두 선수 그러니까 아놀드와 로버트슨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비적으로 좀 내려와 있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근데 이거는 챔피언스 리그라서 그랬어요. 팀이 올림피아코스니까 여기 약간 요 그래픽 자체로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좀 내려왔었지만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챔스에서 상대적으로 좀 그리스 리그에서 그냥 올림피아코스가 그냥 확 되니까 공격적으로 많이 싸우는데 이랬던 거죠. 원래 기본적인 특성은 이 치미카스는 좀 공격적인 선수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능력이 좋고요. 드리블 잘 치고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스피드가 굉장히 좋다는 건데 제가 데이터로만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 시즌 치미카스의 경기당 평균 크로스 성공이 1.7개예요. 그리고 키패스가 경기당 1.3개입니다. 그러면 같은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슨과 비교해놓고 봤을 때 로버트슨은 지난 시즌 경기당 크로스가 1.1개 크로스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때요? 치미카스는 더 많죠. 키패스는 로버트슨이 1.5개니까 그러면 이제 1.3개였던 치미카스보다는 키패스는 로버트슨이 좀 더 위입니다. 근데 물론 직접 비교하면 안 돼요. 그리스 리그에서와 또 여기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 좀 다르니까 직접 비교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치미카스도 못지않은 공격적인 능력이 좀 있다. 그다음에 속도 이걸 이제 크로스라든지 올라가서 공격 가담하려면 풀백이 기본적으로 빠르다는 거고 치미카스는 왼쪽 백 말고도 왼쪽 미드필더로 세워놓고 공격으로 해도 될 정도의 공격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스피드인데 그 울버햄튼과 올림피아코스 했을 때 아다마 트라오레를 상대했던 걸 기억하시면 그 빠른 선수를 막 수비해서 마크했던 선수가 바로 치미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빠른 선수다. 근데 약점도 있습니다. 약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선수의 약점은 그러니까 왼발잡인데 그 아까 오른발이 남의 발. 그래서 이제 오른발 쪽에 이렇게 상대가 오른발 쪽으로 좀 모으면 약간 오른발 쪽에서 좀 문제가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론 왼쪽이 강점을 더 세게 시켜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오른발에 대한 약간 사용이 좀 어렵다 이런 거하고 두 번째는 볼을 키핑하는 능력이 조금 약해요.
예, 그러니까 막 상대가 압박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좀 더 지켜내는 능력, 볼을 보관하고 이렇게 유지하는 능력을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더 막 압박이 세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봐서는 이 치미카스는 당장은 선발로 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로버트슨이 1선발, 2선발로 치미카스를 세우면서 아주 건강한 경쟁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뒤를 받치게 하는, 워낙 뭐 그 리버풀 같은 경우는 많은 경기를 좀 뛰어야 되니까 좀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요렇게 그 치미카스의 어떤 영입은 일단 왼쪽 좌우 풀백의 어떤 이 보강에서 특히 이제 왼쪽 부족했던 백업을 높이는 어떤 효과가 있다. 이거와 더불어서 한 가지 진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이번 여름이 리버풀에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버풀이 막 끝난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했죠. 그죠? 그것도 30년 만에 잉글랜드 1부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1년 전에는 뭐 우승했어요?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엄청난 우승을 일궈냈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 뭔가 새로운 시즌을 준비할 때 자극, 변화 이런 것들을 주지 않으면 약간 고여요. 네. 목적의식, 목표 이런 것들이 조금 내려앉으면서 매너리즘 같은 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승한 팀이 스쿼드에 또 변화를 가져가는 게 있어요. 원래 이럴 수 있잖아요. 우승했는데 뭐하러 저 변화를 갑니까? 그냥 우승 멤버 그대로 싸우면 되지. 근데 거기서도 일정한 변화들을 좀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새로운 그래 우리 우승했지만 다시 뭐 한번 해보자, 이런 새로운 어떤 성취 욕구들이 좀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버풀이 이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30년 만에 우승을 딱 차지했는데 이걸 더 한번 지속적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아주 강한 어떤 메시지라든지 강한 자극이 좀 내부에 좀 필요할 거라 보는데, 이거는 어떤 클롭 감독이 선수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안에서도 어떤 이 자극들이 좀 필요할 거라 봅니다. 실제 이번에 이제 그 최근에 보면 리버풀 영입한 선수들이 사실 그렇게 뭔가 흔들만한 선수들이 있진 않았거든요. 기존 판은 미나미노 영입했었고, 아드리안 영입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어린, 하비 엘리엇, 반덴베르 이런 선수도 영입했는데, 이 선수들은 아무래도 이제 완전한 주전급이 이건 아니었으니까 미래를 받거나 아니면 백업의 느낌이었는데, 저는 리버풀이 이번 여름을 거치면서는 조금 더 이렇게 기존 선수들을 좀 더 자극할 수 있거나, 혹은 실제로도 지금 전방 같은 경우 마누라 라인이 되게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오리기 같은 백업은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오리기를 좀 대체할 만한 어떤 또 다른 스트라이크 옵션. 원래 그래서 티모 베르너 연결됐던 것도 그런 이유잖아요. 아니면 이제 미드필더도 약간 저는 이제 한 명 정도는 더 영입돼가지고 싸움을 좀 해주면, 조던 핸더슨이 아주 훌륭한 주장이 있지만 거기도 좀 자극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리버풀은 이미 지금 로브렌이라든지 뭐 랄라나, 그다음에 페드로 치리베야 이런 선수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새롭게 뭔가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백업을 데려와서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번 여름 진짜 리버풀이 잘 보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이 챔피언의 안에서 뭔가 흔들어댈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더 강해진다면 리버풀이 다음 시즌 때도 진짜 멋진 경기 보여줄 것 같아요. 어쨌든 리버풀의 그런 변화했던 시작이 치미카스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